안녕하세요. 방송대 미디어 영상학과 커뮤니케이션과 인간 중간과제입니다. 당시 중간과제물 문제는 현대인의 갈등 주제 한 개를 정하여 해당되는 갈등 사례 1에서 3개의 갈등 내용, 배경, 문제점을 기술한 후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이 갈등의 문제점과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문제가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참고서적에 제시된 주제와 사례를 기초로 작성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 문헌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과 인간은 이제 교과서고요. 갈등과 소통은 일반 시중에서 나오는 책인데, 이거는 그 전에 이게 개정판 이전에도 책이 있고, 어쨌든 두 가지 책을 다 보긴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도서관에서 대출을 해서 받고, 하나는 서점에 가서 읽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읽어보고,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마지막에 내용이 어떤 이제 그 미디어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점을 좀 추가했다는 거,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고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떤 이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을 했고요. 좀 교수의 주관적인 그 평가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죠. 과제물이라는 게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성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교수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게 되면은 나름 반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 사회 차원에서 현대인의 갈등입니다. 정치 갈등, 관계 내용, 배경, 문제점. SNS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개인 간 의사소통을 위한 소셜 네트워크를 넘어서 소셜 미디어로 발전했다. 소셜 미디어는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플랫폼 중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유튜브다. 유튜브는 동영상 위주의 컨텐츠를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튜브의 성장은 개인 채널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개인 채널은 1인 미디어가 되어 일정 부분에서 언론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인 미디어는 유튜버는 개인 미디어 장치를 손쉽게 다룰 수 있고 방송 절차도 어렵지 않아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방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방송이 가능한 이유는 스마트폰 등 멀티미디어화된 첨단 통신기기의 발달 덕분이다. 유튜버는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한 동영상을 촬영하고 제공한다. 유튜브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데 최근 우리 사회는 유튜브의 성장과 함께 특히 정치 유튜버가 많아졌다. 유튜브는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플랫폼인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정치 유튜버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정말 특이한 일이다. 그래서 정치 유튜버가 많아졌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쟁점이 되는 정치적인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그 문제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정치적인 갈등은 주로 정치적 활동을 하는 정치인 간에 발생한다. 정치인은 정당 정치에 관여하거나 행정부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 여론 형성에 관여하는 사람 등이다. 즉 정치적인 갈등은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정당인 사이에서 발생한다. 정치적인 갈등은 정치인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갈등은 정치인과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을 전파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사건의 내용을 전파하는 경로는 기존 TV, 라디오로 방송 언론 역할을 하는 전통 미디어와 유튜버 같은 개인 미디어가 있다. 다만 개인 미디어인 정치 유튜버는 일부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정당한 언론 매체가 될 수 있는지는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각 언론 매체는 여러 분야에서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통해 뉴스를 생산하고 배포한다. 그런데 뉴스는 같은 사건이라도 다르게 해석되어 여러 가지 메시지로 변화된다. 특히 정치적인 사건은 각 언론 매체에 따라 다른 입장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언론 매체가 정치적으로 정치 활동과 관계가 있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고 보도 전파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전통 미디어는 정부 친화적인 뉴스를 보도한다. 권력을 가진 엘리트 조직은 정권 유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전통 미디어를 이용한다. 강경선 2016 헌법의 기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개인 미디어는
정권이나 정치적으로 다른 이념의 집단을 비판하기 위해 방송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전통 미디어와 개인 미디어는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 정치 사회에서 정치 성향은 흔히 진보와 보수로 구분하는데 각 미디어는 이러한 성향을 따라간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인 갈등은 과거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외국에 의해 해방을 맞은 이후 다시 남북이 미국과 소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자본주의 이념으로 정치가 이루어졌고 소련은 사회주의 이념으로 국가가 운영되었다. 1940년대 말 당시 조선은 한 나라를 두 가지 이념으로 통치하여 남쪽의 대한민국, 북쪽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분단되었다. 대한민국은 내부에서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와 이념 갈등이 심각하여 4.3 제주 사건 등 마찰이 잇따랐다. 6.25 전쟁 동안 서울을 점령한 북한은 남아있는 미군과 자본주의 세력을 축출하여 처형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나라는 지금도 정치적 이념 갈등이 끊이질 않는다. 진보 성향의 전통 미디어는 주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고 보수 성향의 전통 미디어는 TV조선, 채널A 등 종합편성 채널 방송사가 주를 이룬다. 이런 방송사들이 정치적 성향은 대표적인 뉴스 방송의 메시지로 판단할 수 있다. 개인 유튜브 채널은 대형 방송사들의 경쟁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진보와 보수 채널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언론 미디어들은 한 사건을 자신들의 이념과 목적에 맞게 해석하고 방송하며 때론 상대 언론을 비판한다. 상대 언론에 대한 비판은 새로운 정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된다. 정치 유튜브 채널은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구수가 많아졌는데 이어 정권을 옹호하고 호위하기 위한 유튜브 채널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각 미디어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방송사, 방송사와 방송사 간의 경쟁을 하고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자기 의견을 주장하며 서로를 공격하는 등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대중매체는 방송통신기술의 발달과 다양한 채널의 증가로 인하여 발전하였다. 시청자는 매체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 각자 취향에 맞는 채널을 시청한다. 현재는 대형 방송사가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방송하여 텔레비전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시청자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고 댓글과 채팅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그런데 일반적인 시청자는 자기 생각에 맞는 채널을 취사 선택한다. 즉 이런 시청자는 자기가 듣고 싶은 일방적인 정보를 듣고 유리하게 해석한다. 시청자는 모든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지만 선별적인 정보 습득은 정치 성향에 따라 다른 채널을 시청하는 시청자들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결국 정치인의 갈등은 미디어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미디어의 갈등은 시청자인 국민의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가 정치적인 혼란이 연속되는 정치적 아노미 상태에 이를 수 있다. 현 미디어의 방송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정보를 전달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편향된 정보는 사실정보, 잘못된 정보, 조작된 정보, 악의적 정보를 포함한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이런 정보를 가짜뉴스라고 부르고 있다. 그래서 정치인과 언론 그리고 시청자는 가짜뉴스를 분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형 방송사는 뉴스 보도에 앞서 게이트키핑 과정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정확성을 담보하는 보도 원칙을 준수한다고 하지만 정언유착이나 권언유착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언론의 정당성이 손상되어 투명성을 잃어버렸다. 최근에는 검언유착이 등장했다. 게이트키핑은 오히려 유익한 사실만 선별적으로 보도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형 방송사에서 보도하는 뉴스가 대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 정치 유튜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언론 보도의 원칙상 언론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정치 유튜버는 자유로운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항상 그대로 전달하려는 사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견해를 대변하는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지지하는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해 증명되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일반 시청자는 사건의 진실성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시청자는 보통 대중매체와 유명인의 말을 믿는 경향이 크다. 많은 정치인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지지자는 의견에 대한 반응을 댓글로 남긴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댓글은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댓글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담는 데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성격을 가진다. 비판적인 댓글은 지지자들에게 다시 그 댓글에 대해 비판적 댓글이 이어지게 한다. 이런 대댓글은 쟁점을 넘어서 개인을 비하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글로 이어진다.
그것은 또 다른 갈등을 발생시키는데 순수한 토론이 되어야 할 소통의 장을 인신공격과 정신적 폭력이 난무하는 사이버 전쟁터가 되도록 만들어 놓는다. 악성 댓글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악성 댓글로 인해 연예인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이런 소식을 들은 일반인은 좋아하는 연예인을 따라 자살한다. 이런 현상은 베르테르 효과라고 한다. 최근 정치사회에서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고 노회찬 의원이 정치적인 문제로 목숨을 끊었고 10여 년 전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많은 국민의 슬픔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났다. 또 정권에서 적폐청산이란 이유로 여러 의혹을 수사하다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투신하여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죽음은 정치적으로 자신의 결백이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통해 미디어와 정치 갈등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설명했는데 정치인의 갈등이 미디어를 통하여 국민에게 전달되면서 갈등이 전 국민적으로 확대되어 개인 간의 심각한 갈등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정치 갈등이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 있게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문제점과 갈등에 관한 방안. 갈등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여 비롯된다. 정치인의 갈등은 정부와 정권을 가진 여당 대 야당의 대결 구도로 발생한다. 여당과 야당의 대결은 한 사건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서 그런 입장은 논리적인 타당성에 근거하기보다 이데올로적인 관점으로 의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발생한다. 대결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는 야당 의원의 생각이 맞는다면 여당 의원이 그 생각에 동조할 수 있고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향이라면 야당 의원도 그것에 동의할 때이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치는 상대방의 의견이 옳을 바르다고 인정하면 정쟁이 없고 화합만 존재할 것이다. 미디어는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 미디어는 방송을 통해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미디어는 2020년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가 확산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을 때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여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장마,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를 감지하게 하여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주요 기능은 언론 매체가 담당하는 것이 올바르지만 미디어 언론은 정치와 완전히 독립되어야 한다. 공익방송은 수익을 광고만으로 유지할 수 없어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이 운영되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기 어렵지만 정치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언론을 마음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어야 한다. 개인 미디어는 객관성이 증명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개인 미디어는 언론으로서 일부 기능을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아서 정보 전달이 자유롭다. 또한 정보 전달 플랫폼인 유튜브는 기업의 소유권이 외국에 있으므로 통제가 어려워 서비스 이용에도 제한이 없다. 따라서 정치 유튜브는 수익을 위한 목적이 아닌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 행위를 통해서만 정치 유튜브는 진정한 언론 매체로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정부 여당은 가짜 뉴스 규제를 위한 법규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처벌을 위한 규제보다 진실한 보도를 진행하는 정치 유튜버를 언론으로 인정하고 더 좋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럴 때 정치 유튜버는 스스로 올바른 뉴스 콘텐츠를 생산할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뉴스 콘텐츠만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시청자는 뉴스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시청자는 유명인 등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말을 무조건 믿지 않고 사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스스로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사실 비판적인 능력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그러한 능력은 배움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인은 생계를 위해 경제활동에 전념하고 있으므로 사회과학과 고차원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얻는 것은 큰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시민들로서 올바른 정치 참여를 위해 시민은 꾸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 네티즌은 건전한 인터넷 공론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자신과 같은 사람을 존중하여 상대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풀어야 할 숙제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갈등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자, 이렇게 참고문헌 작성을 했습니다. 자, 본 내용은 제출된 과제이므로
과제를 그대로 복제하여 제출할 경우에 0점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